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SDS에서 블록체인을 연구 개발 중인 이정은 프로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어떻게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에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블록체인으로는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기 힘들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블록체인과 오프체인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이 어떤 곳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린 후에 공항에서 저희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데모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입니다. 다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비트코인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일 유명한 암호화폐입니다. 이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분산 공유 원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이라고 함은 왼쪽에 보이시는 이 네트워크의 분산화된 노드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공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유라고 함은 이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이 모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관리함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원장이라고 함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블록체인에서는 데이터베이스란 말 대신 원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원장에, 즉 블록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담게 되고 이 담긴 데이터들의 해시 값을 다음 블록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들을 체인처럼 연결했다라고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한번 데이터를 담게 되면 삭제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네트워크에 있는 노드들이 모두 동일한 원장을 공유한다는 점 때문에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블록체인이 만병통치약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기술이 그러하듯 블록체인 또한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는데요. 특히 블록체인을 기업에 도입하고자 할 때 마주하게 되는 제일 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저장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블록체인 자체가 스테이트를 트랜잭션이라는 거래에 담아서 저장하기 위해 고안된 기술이기 때문에 하나의 블록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제한적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블록에 1메가 정도,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블록에 20에서 30KB 정도밖에 저장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블록 사이즈를 키워서 한 블록에 데이터를 많이 담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이 원장을 함께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는 흔히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의 비가역성입니다. 앞서서는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한 번 저장하면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을 장점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는 양날의 검처럼 작용해서 블록체인에 한 번 데이터를 담게 되면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의 데이터 또는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 정보를 담게 되면 삭제할 수 없는 점이 또한 블록체인의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연구 랩에서는 이런 블록체인의 한계는 보완하고 그리고 블록체인의 장점은 살릴 수 있도록 두 기술을 연계하는 기술을 연구 개발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블록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블록체인이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블록체인 외부의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오프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오프체인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제공하기 위한 메타 정보만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 메타 정보는 블록체인의 합의 결과를 준수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오프체인 데이터 처리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곳 중에서도 데이터 관리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가해 있는 5개의 회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5개의 회사들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동일한 원장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 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각자 자신들이 소유 권한을 가진 파일만을 이 오프체인 스토리지 영역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스토리지 영역을 새로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활용하시던 파일 시스템이나 DB를 그대로 연계하여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오프체인의 대용량 데이터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삭제가 돼야 되는 민감 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오프체인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때 오프체인에 저장할 때 이 데이터의 관리 규칙이 되는 메타데이터 값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블록체인과 오프체인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오프체인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프체인에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만큼 오프체인의 암호화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체인에 파일을 저장할 때 암호화하는 것은 물론 키 관리, 전송 구간 암호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리고 삭제하는 것까지 투명하고 안전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이제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공유하고 삭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업로드입니다. 앞서 그림에서 네트워크에 5개의 회사가 참여하신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때 S사가 A사에게만 민감 정보를 공유해주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사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한 관리 규칙, 즉 메타데이터 값이 생성됩니다. 이 메타데이터 값에는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해시 값, 그리고 파일에 대한 생성 일자, 생성자, 그리고 해당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권한 정보와 같은 정보들이 담기게 됩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 값에 S사의 서명을 함께 담아서 블록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 S사의 데이터는 S사의 오프체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 블록체인과 오프체인, 즉 2개의 체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2개의 체인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구성하는 것이 개발하면서 제일 중점을 두고 개발했는데요. 저희는 이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Compensating Transaction 기법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공유입니다. 앞서서 S사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고 네트워크에 블록이 새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 참가해 있는 5개의 회사들은 해당 블록을 모두 같이 동기화하고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모듈이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지속 추적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A사의 이벤트 리스너가 나의 권한이 추가된 파일을 확인하게 되면 자동으로 S사의 오프체인으로부터 A사의 오프체인까지 데이터가 자동으로 공유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를 업로드한 기록뿐만 아니라 공유한 기록 또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데이터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는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가 공유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새로운 데이터를 업로드하게 되면 이 데이터의 ID 값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ID 값을 기준으로 해서 블록체인과 오프체인이 연계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ID 값에 이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는 2개의 회사가 있다고 한다면 2개의 오너십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데이터별 다수의 권한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별로 다른 퍼미션 정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데이터 접근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을 활용하면 일반 DB를 활용했을 때보다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과 더 1대 N 관계, 특히 N-대-N 관계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삭제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모듈이 블록에 있는 이벤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다가 블록에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오프체인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명드린 것은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유효기간뿐만 아니라 다른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서도 데이터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저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개발했던 점은 각기 다른 회사들이 다른 시스템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블록체인과 같은 분산화된 환경에서는 모든 회사들이 다른 시스템 시간을 활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모든 회사들이 다른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시간대를 모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 합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시간대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대를 공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합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이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거래 처리 기술이 어떤 곳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일정 기간 이후에 데이터가 삭제가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데이터, 민감 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특정 이해관계자들과 거래해야 되는 경우, 이 3가지에서 저희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이 장점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조에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조에서는 온도, 습도 등과 같은 다양한 공정 데이터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는 오프체인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 데이터의 기준 정보가 되는 메타데이터만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안전하게 대용량 데이터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항 케이스입니다. 공항에서도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게 민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어려워졌지만 공항에서 다들 심사 기간이 길어서 지루하셨던 적 있으셨을 겁니다. 이때 저희는 승객의 데이터를 특정 이해관계자들에게만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이후 이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입출국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이 데모를 통해서 공항에서 어떤 방식으로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출발지를 출발해서 도착지까지 출장을 가는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승객의 데이터, 즉 저의 데이터는 도착지 그리고 출발지, 공항뿐만 아니라 공항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제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체크인을 하게 되면 저의 정보는 출발지 공항의 오프체인에 저장이 되게 되고 이 데이터의 메타 정보 값이 블록체인에 저장됨으로써 여기 메타데이터 값에 작성되어 있는 권한을 가진 회사들만 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원활한 데모를 위해서 제 개인정보를 사전에 입력시켜 놨는데요. 이 개인정보와 함께 저의 얼굴 데이터를 오프체인에 저장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편리하게 입출국 수속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제 사진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체크인 과정을 통해서 저의 개인정보와 얼굴 데이터가 오프체인을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가 되게 되는데요. 아직은 체크인만 진행했기 때문에 도착지 공항에 오프체인에만 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지 공항의 어드민 페이지에서는 제 정보가 안전하게 등록돼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지 공항에는 아직 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죠. 이제 출국 심사를 통해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저의 개인정보를 다시 공유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저의 얼굴 데이터를 사전에 공유했기 때문에 출국 심사를 통해서 얼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입출국 프로세스 또한 효율화시킬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출국 심사를 마치게 되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저의 데이터가 공유되게 됩니다. 이제 PPT 자료를 통해서 이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출국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출국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저의 데이터가 메타데이터에 기록된 권한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되게 됩니다. 저의 개인정보는 물론 얼굴 이미지가 같이 공유되기 때문에 저의 얼굴 이미지를 통해서 도착지 공항에서도 편리하게 수속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출발지를 출발해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저의 데이터는 제가 공항을 떠나는 즉시 삭제되도록 실제 데모에서는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공항을 떠나는 비즈니스 로직 이외에도 저 승객의 데이터에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으로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과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데모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입국 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오프체인에서 제 개인정보가 삭제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도착지의 공항에서도 저의 얼굴을 활용해서 입국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제 어드민 페이지로 이동해서 실제 제 데이터가 삭제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출발지 공항에서 저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 출발지 공항의 어드민 페이지를 가더라도 제 데이터가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지 공항은 물론 도착지의 공항에서도 제 개인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법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법 또한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도 오프체인을 통해서 안전하게 저장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삭제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과 오프체인을 연계하여 활용하였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신 것과 같이 데이터의 공유부터 그리고 삭제까지 안전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관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위변조했는지 여부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고 무결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력 관리 또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 없이 파일 시스템이나 DB와 같은 기존에 활용하시던 시스템을 그대로 연계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록체인을 안 쓰고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가 오프체인 거래 처리 기술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제조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과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냐로 해당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일반 DB나 메일을 활용하였을 때는 데이터의 정합성이나 투명함,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블록체인과 오프체인을 연계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볼 텐데요. 블록체인은 삼성 SDS만의 기술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오프체인 자체는 저희만의 특별한 기술은 아닙니다. 실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오프체인 기술을
많은 곳에 특히 성능 강화 쪽에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SDS가 중점적으로 오프체인에 대해 개발한 것은 블록체인과 오프체인을 연계함으로써 대용량 데이터는 오프체인에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합성을 보장하는 데이터만을 블록체인에 저장함으로써 대용량 데이터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고 민감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도 안전하게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SDS 기술의 특장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질문 2개 정도 더 드려볼 텐데요. 기간이 완료되어 데이터가 삭제될 때도 블록체인의 메타데이터에 기록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된다면 오프체인에는 실제 데이터가 삭제되고 메타데이터에는 삭제되었음을 알리는 스테이트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메타데이터 값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되 오프체인에 저장된 파일이 삭제되었는지 누구한테 공유되었는지와 같은 정보는 블록체인에 그대로 기록되어 삭제될 수 없습니다. 네. 오프체인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오프체인과 관련돼서는 저희 실제 파일이 오프체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오프체인의 암호화 또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파일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AES128 암호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서 현재 암호화 모듈은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암호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일 또한 전송할 때 TLS 암호화 구간을 사용하고 있고 보안 강도에 따라서 듀얼 터널링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이정은 프로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